안녕하세요. 54세 된 박재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후회만급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손목이 좀 저리고 아픈 게 뭐 대수롭겠나 싶어서 몇 년을 그냥 참고 살다가 결국 손가락이 마비되어서 수술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우겨대고 말이죠. 저는 지금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고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1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23살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과장 자리까지 올라왔죠. 월급은 3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아내는 대형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면서 180만 원 정도 벌어요. 아이들은 둘인데 아들은 지금 군대 갔고 딸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에요. 32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3억 5천만 원 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즘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은 5억은 넘을 거예요.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1억 8천만 원 정도 대출받아서 쓰고 있고요. 제 일이 컴퓨터로 장부 정리하고 세무 업무 보는 거라서 하루 종일 마우스질만 하고 있어요. 특히 결산 시즌이 되면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쯤부터 손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2010년쯤이었나 그때 컴퓨터 작업이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수기로 장부 쓰고 계산기 두드리고 그랬는데 점점 모든 게 전산화되면서 하루 종일 키보드랑 마우스만 만지고 있게 된 거죠. 그해 가을이었어요. 연말 결산 준비하느라 거의 매일 야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손목이 좀 뻐근하더라고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마우스를 하루 종일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손목뿐만 아니라 새끼손가락 쪽이 좀 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에 잠잘 때도 손목이 욱신거려서 잠이 잘 안 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좀 굳어있는 느낌도 들고 말이에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손목이 그렇게 아프면 병원 한번 가봐 하는데 저는 그냥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병원까지 가. 며칠 쉬면 나아질 거야 이랬거든요.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좀 아픈 게 있어도 대충 참고 넘어가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약국에서 파스 사다가 붙이고 찜질팩 사서 찜질하고 그랬어요. 한 달에 5만 원씩은 그런 것들 사는데 썼던 것 같아요. 그때 5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은 좋게 되죠. 직장 동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도 예전에 손목 아팠는데 며칠 쉬니까 괜찮아졌어 이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저도 안심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아지질 않는다는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손목에서 시작된 저림이 손가락 끝까지 올라오고 심할 때는 목이랑 어깨까지 아프고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니까 병가를 낼 수도 없었고 병원비도 아까웠거든요. 그땐 실비보험도 안 들어놨었어요. 건강보험만 있으니까 병원 가면 돈이 좀 들잖아요. 아내는 점점 잔소리가 심해졌어요. 그렇게 아픈데 왜 병원을 안 가냐, 나중에 더 큰일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거의 매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귀찮았어요. 아이고 시끄러워.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 이렇게 대답하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얼마나 걱정했을까 싶어요. 남편이 매일 밤 손목 아프다고 끙끙거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병원은 안 간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나 봐요. 2012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정말 심각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에 감각이 거의 없는 거예요. 특히 새끼손가락이랑 약지 쪽이 완전히 저려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되고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우스 잡는 게 힘들어졌어요. 클릭하려고 해도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제대로 안 되고 키보드 칠 때도 오타가 자꾸 나고 말이에요. 동료들이 과장님 요즘 좀 이상하시네요. 실수가 많아지신 것 같은데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계속 버텼어요. 진통제 먹고 파스 붙이고 손목에 서포터 차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아내랑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고 하면서 손목 주무르는 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손 손가락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감각이 아예 없는 거죠.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해도 내 의지대로 안 움직이고 물건을 잡으려고 해도 떨어뜨리고 말이에요. 그때서야 진짜 무서워졌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아내한테 여보 손가락이 완전히 마비됐어. 병원 가야겠어 하니까 아내가 울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병원 가라고 했는데 왜 이제서야 하면서 말이에요. 급하게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해보니까 수근관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손목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병이라고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응급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꽤 오래됐네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해서 한 2년 정도요 했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간단한 치료로 끝났을 텐데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데 정말 후회막급이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병원 가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우기고 2년 동안 아프다고 끙끙거리면서도 병원은 안 가고 말이에요. 정형외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근전도 검사라는 것도 했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손목에 바늘 같은 걸 찔러서 신경 상태를 보는 검사인데 아픈 건 둘째치고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수술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수술하면 완전히 나아요? 물어봤더니 95% 이상은 완치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 방치하셔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더라고요. 수술비는 실비보험이 없으니까 본인 부담이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거기다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400만 원은 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월급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집에 와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내는 돈은 나중에 벌면 되니까 당장 수술부터 받아 하고 아이들도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학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님께서도 전화 와서 수술비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 수술 받아라 하시고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렇게 지지해 주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수술 받기로 결정했죠. 수술 날짜를 잡고 회사에 병가 신청을 했어요. 부장님이 과장님 진작 병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참으셨어요 하시더라고요. 다른 동료들도 저희도 손목 아프면 바로 병원 가는데 과장님은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하고 말이에요. 수술 전날 밤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내가 옆에서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신다고 했잖아 하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수술 당일에는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와줬어요. 부모님도 오시고 아이들도 학교 빼먹고 와서 기다려주고 말이에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가 고생 많았어. 이제 다 좋아질 거야 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국소 마취하고 1시간 정도 걸렸나 봐요. 의사가 수술 잘 끝났습니다. 눌렸던 신경을 풀어줬으니까 이제 좋아질 거예요 하더라고요. 수술 직후부터 변화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심하던 저림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수술 부위는 아팠지만 그 답답한 저림과 마비 증상은 확실히 나아진 게 느껴졌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저림 증상이 거의 90% 이상 사라졌어요. 손가락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감각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의사가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네요. 다행히 신경 손상이 심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아, 진작 수술 받을 걸 왜 2년 동안이나 참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루하루가 아프고 답답했는데 말이에요.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았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집에서도 의사가 알려준 운동을 매일 했어요. 처음에는 손목 돌리기, 손가락 굽히고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갔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젓가락질도 자유롭게 되고 컴퓨터 작업도 할 수 있게 되고 말이에요. 2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사에 복귀했어요. 직장 동료들이 과장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전에는 손목 아프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하더라고요. 저도 진작 수술 받을 걸 그랬어요. 괜히 2년 동안 참고 고생했네요 했죠. 그런데 수술 받고 나서 제일 달라진 건 건강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전에는 몸이 좀 아파도 남자가 그까짓 거 가지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요. 특히 정기검진을 철저히 받게 됐어요.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도 받고 있어요.
혈압이 좀 높다고 해서 약도 먹고 있고 당뇨 수치도 관리하고 있고요.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야근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정시에 퇴근하려고 해요. 컴퓨터 작업할 때도 1시간마다 5분씩은 쉬면서 손목 스트레칭을 하고요. 집에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스트레칭을 해요. 요가 동작도 배워서 하고 있고 주말에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해요. 전에는 운동이라고는 가끔 등산 가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아내도 정말 좋아해요. 이제야 정상적인 남편 같다 하면서 말이에요. 전에는 제가 아프다고 끙끙거리니까 아내도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이제는 건강하게 지내니까 가족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수술 받고 1년 후에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완치 판정이 나왔어요. 의사가 이제 재발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방을 위해서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세요 하더라고요. 지금은 수술 받은 지 3년 정도 됐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가끔 날씨가 흐리거나 할 때 수술 부위가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수술 받기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검진도 챙기고 술, 담배도 끊고 해서 말이에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주변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이야기해줘요. 참지 말고 빨리 병원 가보라고. 나도 2년 동안 참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말이에요. 특히 같은 또래 남자들한테는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남자들이 다 그래. 아픈 것도 무시하고 병원 가는 것도 창피해하고. 그런 고집 버려야 한다고요. 직장에서도 후배들한테 자주 이야기해줘요. 컴퓨터 많이 하는 일이니까 손목 관리 잘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봐. 내 전철을 밟지 마라고 말이에요. 요즘 회사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요. 제가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면 큰 병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도 했어요. 아내는 저보고 이제야 제대로 된 남편이 됐다고 해요. 전에는 건강관리에 무관심하고 아프면 혼자 끙끙거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가족들과도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아빠가 건강해지니까 집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이에요. 전에는 제가 아프다고 밤새 뒤척이니까 가족들도 다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인연이 정말 아까워요. 아내의 걱정을 무시하고 아이들 앞에서 아프다고 끙끙거리고 회사에서도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말이에요. 200만 원짜리 수술로 해결될 일을 괜한 고집 때문에 2년 동안 끌었으니까요. 수술비 400만 원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깝지 않아요. 그 돈으로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오히려 싼 거죠. 전에는 한 달에 파스값, 찜질팩 값으로 5만 원씩 썼는데 2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거기다 아프다고 병가 내고 조퇴하고 해서 잃은 돈까지 계산하면 수술비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족들한테 미안했어요. 특히 아내한테요. 그렇게 병원 가라고 걱정해줬는데 괜찮다 하면서 무시했으니까 말이에요. 수술 받고 나서 아내한테 미안했어. 진작 말 들을 걸 그랬어 했더니 이제라도 건강해졌으니까 다행이야 하더라고요. 지금은 건강관리가 취미가 됐어요. 새로운 운동법이나 건강 정보가 나오면 관심 있게 찾아보고 건강 프로그램도 자주 봐요. 건강 서적도 사서 읽고 있고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비슷한 수술 받은 사람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래요. 그분들도 저처럼 초기에 무시하다가 나중에 심해져서 수술 받은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더 걱정돼요. 스마트폰 하느라 목도 아프고 컴퓨터 게임 하느라 손목도 아프고 하는데 병원은 안 가려고 하고 말이에요.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주면 그냥 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심각한 거였어요. 하더라고요. 특히 직장인들한테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컴퓨터 많이 쓰는 업무를 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라고요. 손목이나 목 어깨가 아프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전문의한테 보여달라고요. 회사에서도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아프다고 하면 참고 이래가 아니라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고 와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도 제가 수술 받고 난 후에 근무 환경을 많이 개선했어요. 모니터 높이 조절할 수 있는 책상으로 바꾸고 손목 받침대도 지급하고 1시간마다 휴식 시간도 갖도록 하고 말이에요. 지금 제가 54살인데 정년까지 6년 더 일해야 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가족들한테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요.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이랑 놀아주고 그러려면 건강해야 하니까요.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정형외과에 가서 손목 상태 점검받고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 받고요. 검진 받을 때마다 의사가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대로 유지하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요약하면 이거예요. 작은 증상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듣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전문의한테 보여주세요. 특히 남자분들 괜한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남자가 그까짓 거 가지고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가족이 걱정해서 병원 가라고 하면 귀찮아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들 컴퓨터 많이 쓰는 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세요. 손목 스트레칭 수시로 하시고 1시간마다 5분씩은 쉬어주세요. 마우스 사용할 때 손목 받침대 쓰시고요. 가족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픈 사람 있으면 무관심하지 마시고 병원 가도록 도와주세요. 저처럼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가족이 강하게 밀어붙여야 움직여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미리미리 관리하면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고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2년 동안 참으면서 고생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어도 아프면 소용없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건강 관리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